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종 TV연의 신곡 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나는 다시 날아올 수 있다. 배드민턴 대회 우승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익산 지킴이 조승복님, 그리고 나 역시 우승하고 싶다. 상관면 지킴이 김영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자기소개 색다르게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지만 더 젊어지고 있는 김영남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지만 더 젊어지고 있는 김영남님. 왜 젊어지고 계시나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네. 승복님. 네, 안녕하세요. 익산 부송동의 알보메남 알수록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조승복입니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부성동 지킴이 조승복님. 색달랐어요, 두 분 다. 네. 네, 역시 연습의 결과물이네요. 네. 좋습니다. 두 분 요즘같이 추운 날에도 배드민턴 운동 좀 열심히 하시나요? 다시 레슨도 시작했고요. 레슨? 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클럽의 레슨비는 월 얼마 정도 되세요?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죠. 네. 뭐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네. 주 몇 회? 2회 받고 있습니다. 주 네. 2회. 그러면은 네. 428, 4주 하면 8회에 거의 1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익산은 어떠세요, 승복님? 익산 우리 클럽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10회. 12만 원에 10회? 예. 그러면 8회에 10만 원. 맞죠? 12회에 얼마나 하시죠? 12만 원이야. 12만 원? 예, 10회. 10회? 예. 다시 한번 상관면에 저기 영남님이 다니시는 클럽은 주 2회니까 4주니까 8번 꼴이잖아요. 네. 그런데 10만 원이신 거고 네. 승복님이 다니신 클럽은 10회, 월 10회인데 12만 원. 네. 네. 근데 받는 횟수가 다르니까 네네. 가격 차이는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자 하니 두 분이 함께하는 동갑내기 배드민턴 모임이 또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친구분들, 함께 운동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오신 김에 모임 광고 한 말씀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친구분들이 좀 모이실 수 있게. 네. 전북에 계신 76년생 모든 용띠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용띠 네. 나이 나와버렸어, 확실하게. 그죠? 네네네. 용띠. 네. 승복님. 예, 그 광고를 하자면은 그 76 저희 용갈이라고 네. 예, 모임이 있는데 운동하기에 아주 좋고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누구든 76년생이면은 네. 가입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에 있는 76년생 용띠 분들의 모임이신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이 남녀 뭐 동갑내기들 모이셔서 배드민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친목의 자리를 가지시는 모임이신 거잖아요. 네. 네.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참고로 제가 급수가 D급이거든요. 네. 급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같이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저희 모임에 가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제 그 76 용띠면서 이제 배드민턴 하고 싶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나 이 모임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이렇게 끌어당김이 있어야 하잖아요. 확실히 운동량이 많아서 쉴 틈 없이 재밌게 부족하지 않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승복님. 예.
저희는 차별 없이 친구 다 친구라서 예, 뭐 급수상 연연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언제든지 오시면은 네. 아마 운동은 충분히 예,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폭경 수술을 잡아놨는데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아 요즘엔 폭경 수술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억지로 끌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폭경 수술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오 박사님 도와주세요. 예. 네. 아 진짜 예전에는 필수 관문 뭐 통과 의뢰 같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도 사실은 지금 4학년 아들 뒀기 때문에 예. 누워야지. 많이 누워야 돼요? 누워야지. 예. 오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물도 귀하고 잘 안 씻었던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생상 또 건강상 반드시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포경 수술을 하는 이유가 위생의 이유라면 깨끗하게 씻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위생이 불량한 사람, 잘 안 씻는 사람은 하도록 하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연을 보내신 어머님의 네. 아이는 네.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자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수술의 시기를 본인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포경 수술을 하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네가 위생 관리 잘할 수 있다면 네가 성인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네가 결정을 하면 된다. 단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그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고래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 포경 수술을 의미했습니다. 포경 수술의 포경이 고래를 잡는다는 뜻의 포경과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수술은 남성의 성기, 음경이죠. 음경에 귀두를 싸고 있는 포피 부분을 제거해 귀두를 영구적으로 노출하는 수술입니다. 이전에는 겨울방학 때 어린 남자아이들의 연례 행사처럼 포경 수술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자주 실리곤 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돼서 군대에 갔을 때까지 이 수술을 안 했을 땐 군대에서 하기도 했었죠. 네, 오늘의 주제는 포경 수술입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읽어가며 출연자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를 포함하여 두 분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두 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성인이 되고 난 뒤에 했습니다. 네. 아, 성인 때 하셨어요? 네네. 대략 나이가 언제쯤이신가요? 한 21~22살? 그때 정도 했나 봐요. 21~22살? 네. 그러면 성인이 돼서 하신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안 하신 이유? 그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아, 네. 하고 싶어서? 네네. 그러니까 왜 그 전에는 안 하셨냐는 얘기죠. 그 전에는 좀 뭐 그 시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아, 네.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병원에? 해야 된다고 막.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서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어머니는 바쁘셨고 네. 또 아버지는 안 계셨기 때문에 아,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20대 넘고 나서 영란님이 내가 가야겠다 해서 가신 거예요, 병원을? 네, 비뇨기과 가서 조금 후회되는 건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처럼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선택에 뭐 할 수 있는 거였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럼 그때는 하시기로 마음 먹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하시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남들 다 했으니까. 아,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아. 목욕탕에서 가보면 아, 맞아. 다르더라고요. 남들은 다 했는데 네네. 나만 그러면 좀 아, 이상해 보이고. 네, 그렇죠. 아, 네. 승봉님은요? 저도 성인 돼서 예, 수술은 안 했습니다. 성인 돼서 예, 수술 안 했다고요? 예, 저는 자연입니다. 아, 그럼 지금 포경 수술을 안 하신 상태란 이게, 얘기신 거잖아요.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음. 그 자연 포경이라고 있어요. 자연 포경에다가 또 공식적인 용어는 이적인 있겠지만. 또 이적인 포경이 있고, 네네. 예,
그다음에 수술을 통한 폭용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는 인위적인. 그럼 이거 오늘 얘기 재밌겠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서 한 경우이고 영남님은 20대 초반 그리고 승복님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폭용수술 같이 아니 인위적으로 20대 때.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면 수술 아니에요? 아니죠. 인위적인 폭용이랑 뭘 폭용- 말씀하시는? 자연 폭용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연 폭용이라면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면은 예. 그 귀두가 드러나는 이제 귀두로 바깥으로 이렇게 포피라고- 밀려난다고 포피라고 하더라고요. 표현하시나? 포피가 네. 네. 그 귀두로 밑으로 이제 폭염 것처럼 이렇게 밀려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손을 안 대도 자연 폭염. 네. 아니 그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된다 해서 자연 폭염이고 인위 폭염은 본인 스스로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네. 어떻게 인위로 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단련을 단련을 통해서 해야지 처음에는 그래요? 예 네. 그래 우선 저기 수위가 높습니다. 준비된 네.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녀분들 지금 아들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네. 아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하셨는지 또 몇 살에 했는지. 그 청소년 시기에 음. 권유는 했는데 별로 아이가 뭐 그런 필요를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줬어요. 그럼 지금 뭐 별 문제 없나 봅니다. 그럼 이제 큰아드님이 지금 성인이잖아요. 군대가 있고. 네네네. 그럼 폭용 수술을 안 했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자연 뭐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연 폭용이란 말이 있는지 뭐 의학적 용어는 따로 있겠지만 네, 있겠죠.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예. 목욕탕을 한번 같이 데리고 가서 한번 다시 봐봐야겠어요. 오랜 기간 또 왜냐면 남자들 성인 되면 네, 프라이버시가 부자지간에 있어서. 잘 안 가. 네네. 그렇더라고. 나중에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승복님은 저는 그 아들이 셋이잖아요. 네. 이제 제가 큰 아들이 2000년생인데 음. 그때만 시대만 해도 이제 우리 세대 때 이제 부모님이 아까 이끌려서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기들 태어나면은 바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런다면서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렇게 왜 애가 뭐 모를 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서 갓 태어났는데 네. 네. 고통을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이지 그거를 하니까 애들이 그 스트레스 태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사와 네. 상관없이 그쵸. 음. 그래서 그 큰애는 그렇게 해서 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둘째는 중학교 올라갈 때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설득해가지고 했는데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못 느끼잖아요. 네. 왜 그러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남들 다 하다 보니까 해야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지금 이제 한 상태고 중학교 올라갈 때 겨울방학이겠네요. 겨울방학 중학교 때죠. 올라가기 전에 이제 했고 막내는요.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올라가는 시기라 아직 안 했고. 아직 멀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때 했어요.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이제 가서 단체로 하는 경우인데 네.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 예전에 아이 할 때도 비쌌던 것 같아요. 뭐 20만 원 이상은 넘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은 35만 원. 와우. 1인당. 근데 이게 여러 명 가서 했으니까 할인을 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그게 그것보다 더 뭐 가격이 성형외과에서 있다는 얘기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비뇨기과에서? 비뇨기과요. 그래요. 경남님. 네. 경남님. 아니 폭용 수술을 비뇨기과에서 하지. 아니 저는 경험상 네.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하면은 전문적인 성형외과에서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전문은 비뇨기과입니다. 네, 비뇨기과. 이제 전문 비뇨기과도 전문적으로 이제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의사 선생님이 네. 미적 감각이 좀 없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영남님이 성인이 돼서 했으니까 좀 그렇게 네.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도 잘 예전에는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군생할 때쯤 네. 고참이나 후배도 가서 폭경 수술한다고 음. 그러길래 했더니 어디 가서 하냐 했더니 일반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그냥 폭경
포경 수술을 해줬어요. 옛날에는 예, 돈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한 5만 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면 아니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뭐 그러니까 수술이 네. 가능한 병원이라면 무슨 과든 그러니까 저도 예, 그게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 5만 원이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그때는 일반 병원에서 다 포경 수술합니다 이렇게 다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물가 상승에 비례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일인데 요즘은 이제 비뇨기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받아야죠. 예, 전문가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당연히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고 어릴 때의 교육, 지도만으로 자연적으로 폭피가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아까 승봉님 말씀하신 네. 그런 경우 같아요. 네. 풍습처럼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 수술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남성의 성기에 대한 청결 유지에 도움이 되고 요로 감염 및 음경, 피부 질환의 빈도가 낮아진다는 과거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현대 위생 수준과 의료 수준이 높아진 이상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만약 청결, 위생 문제 때문에 포경 수술을 해온 거라면 지금은 이제 위생 시설과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의 문제 때문에 해왔던 거라면 만약에 아까도 그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예,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은 예, 별 문제가 없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독신이라면은 독신?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아니 독신도 근데 위생은 지켜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 위생이 안 좋으면은 그 상대방에게도 안 좋은 병을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티켓? 아마 여기서 이제 그 뭐 요로 감염 및 뭐 음경, 피부 질환의 빈도가 이제 상대와의 뭐 성적 접촉 때문에도 있겠지만 개인 네. 위생 때문에 또 이제 요로 감염이나 뭐 그런 것도 걸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요. 포함해서 얘기한 걸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어디든지 가도 뭐 집이든 어딜 가든 따뜻한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는 뭐 항상 깨끗하게 씻으면은 그런 위생적인 문제로 해서 병이 발생이 안 되니까 굳이 뭐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라면 네, 뭐 매일매일 요즘 뭐 샤워 잘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영란님 말처럼 예, 그 수술을 하면은 위생적이겠지만은 우선은 속옷도 매일같이 갈아입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생적으로는 좀 거리가 예, 본인만 관리만 잘하면은 그 뭐 위생을 뭐 보장된다고 해야죠. 만약에 이게 이제 포경 수술을 했는데 위생 관리가 평소 안 좋은 사람 그리고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위생 관리를 매일매일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후자 쪽이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포경 수술했다라고 해서 뭐 안 씻고 관리 안 하면은 뭐 지저분하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게 그 포피죠. 네. 포피가 이제 귀두에서 벗겨진 상태하고 이제 안 벗겨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은 여자한테 많이 해롭다는 그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네. 아시겠지만은 되게 병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피를 위생관리점에서 하게 되는데 네. 목적은 위생관리가 아니라 그 건강관리겠죠. 건강 관리 뒤에도 나오니까 한번 계속 기사 내용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남성 전문지 땡땡 헬스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포경 수술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땡땡 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할례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는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 남성이라면 무조건 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나라와도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남자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할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례는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과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들에게서 신성한 종교의식으로 시행된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언급된 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오호, 두 분은 이런 종교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는지, 또는 두 분이나 가족분들 중에 뭐 지인도 좋고요, 종교적 이유로 뭐 수술을 하셨다거나 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처음 들어보는데 종교적 이유로 했다는 말이 좀 그러네요. 종교적 이유면은 어차피 저도 이제 기독교 쪽인데, 네. 예, 그 신이 주신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내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네네. 구절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포경을 한다면은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예. 네, 확인해 보니까 이 말은 맞더라고요. 유대인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할래 예. 이 과정을 거친대. 그게 이제 이게 유대교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 게좀 문헌에 나와 있어서. 저는 그 TV 다큐에서 봤는데 이 할례 의식이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그 방송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굳이 그 내 몸에 대해서 남이 내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거든요. 당사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해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당사자가 원하면 하고 네.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영단님의 말씀. 자기 결정권은 자기가 가져야죠. 그렇죠. 네. 그거 중요하죠. 네. 근데 뭐 이 할례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나 뭐 우리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릴 때 부모님 손에 끌려가서 했으니까. 그때는 어느 순간에 친구들이 갑자기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종이컵 대고 걸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 네, 저희 때만 해도 종이컵 대고 걸었어요.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은근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도 해야 되나? 뭐 그런 압박감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주변에 친구들이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나만 안 하면은 나만 소외받는 것 같고 네. 나만 어른이 네.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었어요. 그런 시기가 그래서 있었- 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할례가 유아나 사춘기 이전의 소년,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 외과 수술처럼 위생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지역은 포경 수술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뭐 여러 차례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한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뭐 90% 이상 뭐 충분히 가능하죠. 목욕탕이나 뭐 사우나 가봐도 네. 안 한 분보다는 뭐 대부분 한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세대는 그렇겠죠. 이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굳이 막 그 강요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지금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나. 저도 목욕탕을 어쩌다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늘 샤워하고 씻으니까 네네. 목욕탕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가보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 저희 또래나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네.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바뀌었나 봐. 네. 그냥 집에서 샤워하는 문화지 네. 저희 때 같이 이렇게 목욕탕 가는 문화가 아닌가 봐. 근데 네. 제 또래 사람들이나 그 이상의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이제 네. 10중 8구는 다 포경하신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저희 아버지 세대들도 다 거의 하신 것 같고. 그렇죠. 네. 젊은 친구들은 뭐 뒤에서 아마 이에 관련된 게 잠깐 언급이 되는데. 남의 신체를 주의 깊게 바라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은 유독 눈에 띄잖아요, 또. 그런가요? 그게 희한하지 않나요? 대중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은 네.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띄는 것 같아. 잡혀가요. 이제. 시선, 그러니까 자세히 보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시선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뚫레뚫레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목욕탕 안에서. 아하. 근데 뭐 안 하시는 분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주변에 10중 8구 동감하십니까? 저희 세대는 동감합니다. 네. 승봉님은? 예, 공감합니다. 네.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제외하고 포경 수술 비율이 큰 국가는 어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이나 어. 우리나라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라고 얘기하신 게 뭔가 좀 씁쓸하네요. 아 지금도 힘을 못 펴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큰 국가는 미국과 한국 등 몇몇 국가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지역과 일본은 포경 수술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유럽과 일본. 그런데 미국과 한국도 최근에는 포경 수술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감소하고 있는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볼 건데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승봉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승봉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국 남성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군가 진짜 사나이 듣고 왔습니다. 승모님 이거 군대 있을 때 많이 부르셨나요? 군인 예. 출신이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항상 부르죠.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아, 그러면 승봉님 테마송으로 승봉님 이제 뭐 저 자기 소개할 때 이 앞에서 이거 깔아주고 나서 승봉님 소개 멘트 쫙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어떠세요? 그런가요? 네. 그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진짜 옛날에는 저희 그 포경 수술 안 한 남성은 군대 가면 뭐 그냥 해준다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사실인 것 같은데 맞죠? 제가 그 군생활 때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나가서 병원에서 다 수술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80년대, 7, 80년대 때 네. 그런 어르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그랬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뭐 작은 아버지랑 말씀 들어보면 군대에서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군생활 때는 예, 군대에서는 안 해줬습니다. 의뢰 하고 오겠지라고 해서 그런 걸까? 그렇겠죠? 아니요. 아니, 그 아니면 나가면서도 안 해도 뭐 포경수술 간부들이야 뭐 얘기해서 나가서 수술하고 와도 되는데 병사들은 그게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병사들은 나갈 수가 없어서 휴가 때 나가서 하고 온 그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 국군병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휴가 때 나가서 예, 병원에서 국군병원에서는 포경 수술 우리 때는 안 해줬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저희 군대나 단체 생활할 때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라고 하죠. 밤송이 머리. 위생을 위해서 네. 자르듯이 네. 옛날 뭐 80년대 때만 하더라도 그 집단 생활이잖아. 네. 육군 뭐 예. 해군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집단 생활이지만 그래서 네. 위생 때문에 포경 수술 안 한 남성들은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 군대에서 그냥 해줬던 것 같아. 위생 때문에 아, 그런 거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전 추측인데 아마 밖에서 하면은 비용이 들고 또 군의관도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고 그래서 그 암암리에 행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위생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온 사람들 강제로 이렇게 군대에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강제로 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아, 근데 군대 가면 다 그 할 수밖에 없던 시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저도 그 들은 얘기지만은 네. 예, 그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가서도 한다고들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군대에서도 옛날에도 선택 사항이었지. 근데 너가 원하면 그냥 해줄게였지 강제로 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경험자의 사례를 한번 들어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희보다 좀 어르신 이 연배가 방송을 듣고 난 위에 계신 후에, 분들이 네. 한번 의견이 아니라 그 사실이죠. 한번 내용을 네.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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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도 최근에는 포경 수술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감소하고 있는지 두 분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저도 이거 또 상상인데 네. 야한 거면 안 돼요. 저희 라디오 방송이니까. 그런가 그러면 자제하겠습니다. 네. 살짝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 중간에 자를 수 있으니까. 사이즈가 그 동양인하고 네. 서양인하고 틀린 이유 때문에 자연적인 폭염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미국이 감소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네. 영남이 말씀하신 그 의견처럼. 네. 근데 한국도 줄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큰애 같은 경우는 그때는 태어나면서 아기 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했던 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갈수록 점차 바뀌더라고요. 네. 예,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생각을 꼭 해야 하는지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영남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예, 본인한테 선택권을 주고 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그게 많이 나왔었어요. 포경 수술을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해서 방송 본 적이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예, 그런 방송이 나왔고 예전에는 저희 때는 의무적이었잖아요. 네네. 의무적으로 왠지 해야 할 것 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개인이 뭐 결정권이 있으니까 예, 부모들도 많이 이제 본인들 자기 해주고, 결정권을 좀 많이 부여해주고 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은간이 무슨 말씀? 그런 생활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됐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민주적인 나라가 되면서 사람들 의식도 변화되었고 저는 또 하나 더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계속 진화를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신체적인 변화에서도 진화되는 부분이 계속 변화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네.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79년과 2010년 사이에 미국의 신생아 포경 수술 비율은 64.5%에서 58.3%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포경 수술의 건강상 이점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포경 수술은 위생상 이점이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경 수술이 건강상 이점, 아마 질병 관련된 건강상 이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건강상 이점은 뚜렷하지 않으나 어쨌든 위생상 이점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위생상 이점이 있으면 건강상 이점까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잖아요.
위생상 이점, 건강상 이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위생하고 건강은 관련이 있죠. 있다 보는데 굳이 애매하네요. 말이 짧아지시네요. 이 신체 기관 중에 이게 생리적인 것만 처리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번식을 또 해야 되고 뭐 사랑도 나눠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위생 상태가 불량하면은 이 내 병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막 전파가 되고 또 안 좋아지고 확산이 되고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생식기와 관련된 성관계로 인한 뭐 성병들. 네, 성병, 무서운 성병들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건전한 성생활 한다는 네. 전제, 그러니까 둘 남녀가 만나서 네. 착하게 사랑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질환은 뭐 성병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요로감염 이런 거. 네, 뭐 자기만 아프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자기가 치료하고. 네네. 성병까지 너무 이야기가 번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또 그 세대 사이에서 아니면 또 그 시기적으로 그 매독 감염률이 또 많아진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성생활에 따라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남녀가 착하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네네. 둘만이 사랑을 나눈다는 전제하에. 근데 매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불건전한 그 무분별한 남녀 성관계 때문에 이제 성병이 생기는 거고. 네. 네.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문화가 그 뭐 순결 문화도 아니고 네. 그냥 서로 좋아하면은 뭐 그 서로 합의하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말이 좀 퍼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하기로 좀 들어가고 네, 네. 있어요. 성병까지 다루면 안 네. 되는데. 아 혼자 아프고 혼자 치료하면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위생상의 이점과 건강상의 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위생이 좋으면은 그 뭐냐 건강상의 이점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기사에서는 뭐 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점은 뭐 부족하지만 뭐 위생상의 이점은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렵죠, 내용이. 네. 내용이 어렵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건 인정하시죠? 위생상 이렇게 관리 잘하면 건강상 이점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손발 잘 씻어야 감기 안 걸리듯이. 네. 네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 말씀 있으세요? 왜 두 분 다 눈을 지금 동그랗게 뜨시고 저만 쳐다보고 있어? 민감한 제가 부분인가? 사전에 원고를 충분히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읽어보고 왔어요. 저희 다시 네. 재녹음할 수 없습니다. 네. 계속 가볼까요? 네. 미국의 올랜도 헬스 사우스 레이크 병원. 정말 영어 길고 어렵다. 비뇨기과 전문의 제이민 브람바트 박사는 기능적으로는 포경 수술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물리적으로 이완됐을 때 성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큰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포경 수술을 하냐 안 하냐로 뭐 기능적으로 뭐 차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완됐을 때,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성기의 모양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혹시 승모님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물리적으로 이완됐을 그냥 봤을 때는 좀 깔끔하다. 예,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안 했을 때는 글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유포경하고 또 인위 포경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네네. 그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좀 틀릴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그 진행자님 얘기했듯이 뭐 목욕탕 가면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위적으로 인위 포경이다 보니까 예, 크게 관심 안 받아봐서 그런지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인이 폭용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영란님 혹시 금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음.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기두가 노출되지 않는 그 상태가 와 이게 진짜 멋있어 예뻐 그런 문화가 발생이 되면은 오히려 또 폭영이 된 상태를 더 이거 혐오스러워 안 좋아 그렇게 되면은 또 문화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능상으로는 네네. 뭐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네. 좋은 문화를 바꿔갈 수는 있는 거니까 음. 우리 우리 기성세대는 아니 먼저 있는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야 너 모양이 너무 예쁘다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은 자기 자신감도 갖고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막 그걸 억지로 문화의 트렌드가 있다.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어느 세대는 막 우리 그렇잖아. 지금 과거에만 해도 뭐 90% 이상이 저희는 폭용수술을 했던 세대였는데 네. 지금은 여기 기사에 나왔듯이 한국도 폭용수술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우리 세대 때 아마 그 형님들 보셨을 거예요. 목욕탕 가면 형님들 이렇게 그 모양이 좀 많이 틀리잖아요. 아니 꼼꼼히 보진 않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를 이제 얼굴이 얘기하신 다르듯이 다 거는- 다르겠죠. 네. 얼굴이 다르듯이. 예 얼굴 잘했는데 이제 좀 그 뭐라고 하죠 공사를 하죠.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할 때 폭영이 아닌 공사할 때 이제 폭영이에요. 폭영인데 그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공사할 공사라는 용어 정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니까. 때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안에다가 이렇게 구슬도 아 그건 위험합니다. 그쵸. 승봉이 그 네. 말씀이 위험하고. 위험- 예. 예. 아무튼 그런 자 연장이라 해요 공구라고 해야 하나요? 네. 예, 그런 걸 해서 폭행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첫째 아들을 이제 폭용 수술을 하게 한 건 아니죠. 엄마가 이제 하게 한 거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는 아니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는데 35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폭용 수술을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엄마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비뇨기과로. 시켜야 한다, 해야 된다. 건강이 안 좋다. 그 이유로. 저는 좀 더 커서 아들이 네. 자기가 결정권을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통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여자가 이제 그 여자들이 엄마 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하는 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배우자겠죠. 남편이 과연 그런 걸 봐가지고 알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예, 근데 왜 이거를 여자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네. 그런 해야 한다 그걸 거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런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여성이니까 너가 이 폭용 수술을 해야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배우자가 될 이 이성에게 그런 뭐 건강상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끼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여자 입장이고 여자들의 입장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이주형 폭용이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크게 고통도 없고 예, 한 일주일에서 한 15일만 참으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데 이제 자연폭용도 있겠지만은 네. 자연폭용이 이제 아마 저도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를 봐서 저는 자연폭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성인 돼서 인이 폭용을 한 건데 네.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예. 굳이 꼭 해야 한다. 왜? 폭용을 해야만 깔끔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 여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꼭 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라디오를 나중에 청취할 전주 시민 여성분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많겠네요. 승봉님이 왜 여성을 이렇게 무시하시냐 어쩌냐. 다양성을 아니, 말하다니까. 남성이니까 예, 남성에 대해서 이거 남성이 제일 잘 알지. 예,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용나님은 뭐 혹시 추가적인 말씀 있으세요? 아마 여성분들께서 그 폭영이
여성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아이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그렇기 있겠다. 예,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그 아이들한테도 그걸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제이민 박사는 포경 수술을 하면 남성의 요로 감염의 전반적인 위험은 낮아진다라며 이러한 감염은 포경 수술을 하지 않는 남성에게 더 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요로 감염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포경 수술의 효과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위생을 평소에 깨끗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분 혹시 요로 감염 걸린 적 있으세요? 저는 중학생 때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요로 감염? 네. 그걸 기억하시네요. 비뇨기과를 갔다 왔으니까요. 네. 어린 나이에 비뇨기과 가는 게 흔하지 않는 경험이니까. 네. 신봉님은?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인위 포경의 힘?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서 성인 때 네. 인위적인 포경을 한 거고 그 전에 어렸을 때도 안 했지만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위생 관리 잘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어릴 때 뭐 자주 씻지는 않았잖아요. 위생도 잘 안 했는데 포경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일주일에 뭐 목욕탕 가면 한 번? 한두 번씩 갔잖아요. 음. 많이 가야. 예. 근데 지금은 그때는 뭐 집에서 따뜻물 나오기가 쓰기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서 목욕탕을 많이 애용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럼 자녀분들 어떠세요? 혹시 요로 감염 걸린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 없어요. 네. 저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어차피 큰 애는 태어날 때 아자마자 했었고 둘째는 저도 아까 중학교 올라갈 때 했는데 본인이 원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근데 왜 친구들이 주변에다 하니까 친구들끼리도 너 포경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왠지 안 하면은 그래. 예, 그런 분위기 휩쓸려서 포경 안 하면 남자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포경 쓸 때 하나만 물어볼게. 포경 쓸 때 네. 엄마들이 자주 갈까요? 아빠들이 자주 갈까요? 자주 간다. 자녀하고 자녀들하고 가는데 저는 엄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병원을? 엄마랑 갈까요? 아니면 아빠랑 지금 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의 경우만 해도 엄마들 모임에서 네. 단체로 왔잖아요. 단체 할인도 받고. 그런 부분을 왜 엄마들이 결정을 하는지. 음. 저는 둘째는 제가 갔습니다. 예. 남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아들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물론 그 남자들이 바쁘겠지만은 아들은 남자가 챙겨오고 여자는 딸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여자들도 아니까 챙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엄마가 딸이든 아들이든 다 챙긴다는 거는 예,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 미국 소아과 학회에 가볼까요? 미국 소아과 학회는 출혈이나 감염, 음경 괴사를 포함한 포경 수술의 잠재적인 드문 합병증에도 신생아 남성 포경 수술의 건강상의 이점이 위험을 능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경 수술의 이점으로 거론되는 위생 문제가 이전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처럼 보건 위생이 발달한 현대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위생 문제가 좀 자주 거론되고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카이저 퍼머넌트의 소아과 전문의 스티븐 도프먼 박사는 나는 1994년 이후로 포경 수술을 그만뒀다면서 포경 수술은 병원이나 진료소가 아닌 역사책에 나오는 잔인하고 불필요하며 표준 이하의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하, 이렇다니까요. 포경 수술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선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어떠세요? 의사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그 많은 분위기도 그랬고 네. 또 시기적으로 아까 신생아들을 포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벌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옵션? 없지 않겠죠. 상술 어, 내는 상술. 거죠. 병원 측에. 그것도 의사가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는 신생아. 아까 인위적으로 했지만 병원 가면은 보면 그 의사들은 알잖아요. 했는지 네. 안 했는지 포경을. 네. 근데 해야 한다고 하길래 왜요? 위생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 씻고 하는데 왜 위생이 관리냐? 이게 그 제가 듣기로는 계속 볼 때마다 하니까 상술?
그런 게 조금 느껴졌어요. 없지 않을 거예요. 네. 분명히. 예. 또한 포경 수술을 할 경우 성감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경 수술을 받으면 남성의 성기에 있는 수천 개의 말초 신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성적인 감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성기는 포경 수술을 한 성기보다 가벼운 접촉에 더 민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릴 때 포경 수술을 받기 때문에 수술 전후 성감의 변화는 뭐 우리로서는 알 수 없겠네요라고 이제 표현하려고 했는데 한 분은 이제 뭐 20대 넘어서 포경을 하셨고 뭐 승복님은 또 인위 포경이시니까 어릴 때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포경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뭐 성감의 변화는 알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때 뭐 그런 걸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성적인 거. 근데 성인이 돼서 수술한 경우는 이 차이를 좀 비교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성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에 대해서 포경 수술을 또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수술 전후에 어떤 성감대의 변화가 있나 이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두 분은 이런 걸 좀 어떻게 경험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신가요?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느끼는 건데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했을 때 해본 사람하고 이게 본인 자신이 안 했을 때 포경을 안 했을 때 한 거하고 했을 때 하고 그거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해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영남님은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제 20대 생각에는 초반에 하셨으니까. 그 민감한 부위였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노출을 시키면은 그 순간에는 엄청 간지럽고 민감해지죠. 민감한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항상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느낌이 거의 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경험적으로 그 해보셨어요? 영남님? 이건 경험이죠. 20대 초반에 하셨으니까 네, 포경 네. 수술을. 네. 아 영남님은 좀 그 차이 알 수 있겠네. 아 민감은 합니다. 아까 인위적으로 했지만은 네. 네. 예, 민감은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달라요, 그 민감한 혹시? 부분이 음. 예, 갑니다. 근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그런 감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참 포경 수술이라는 주제 이거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어렵네요. 제가 사전에 이 두 분과 함께 이 주제인데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성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포경 수술. 네. 한국 사회라면 더더욱 남성이라면 해야 된다는 인식이 더 많잖아요. 실제로 저희 아들도 뭐 단체로 네. 친구들하고 가서 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남성들끼리 모여서 이 주제를 한번 꼭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어떤 뭐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 네. 전문가분들도 뭐 이 기사에 나왔듯이 의견이 반반 뭐 나눠지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선택적이라고 하다고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변경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네.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아 좋네요. 네. 자기 결정권. 저도 네.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아이가 네. 지금 어리니까 좀 더 커서 본인이 원할 때 자기가 알아서 네. 결정하게 해라. 네. 근데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승봉님. 저도 지금 그 막둥이만 남았는데 네. 예, 막둥이한테 또 아마 저는 결정권을 줄 건데 좀 뭐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은 뭐 위에 형하고도 통화를 하거든요. 네. 포경 수술을 간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해야 하는 건지 네. 예, 의무이 남들이 다 해서 근데 아빠 해야 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아직은 좀 이르고 네. 너도 한 2살 6학년 때나 중학교 올라갈 때쯤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고 네.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예. 그 전문가조차 수술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남자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접근보다 자녀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선택권을 주고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참 두 분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남자라면 당연히 해왔던 건데 이걸 방송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그죠? 네.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주제니까
언제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겠어요? 아마 공중파 FM 라디오에서 포경 수술을 주제로 다루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네. 아빠 입장이면서 남성인 네. 우리가 네. 자유롭게 네. 이야기한 방송은 없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제처럼 저는 그 만약에 폭염을 해야 한다고 하라면은 자기 결정권으로 최대한 늦게, 최대한 좋은 곳에서, 최대한 예쁜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것도 뭐 네네. 중요한 거죠. 네. 기왕하는 거. 네. 네네. 저는 이제 그 아들 이제 아들을 그 둔 그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들들 남자입니다. 남자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꼭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편견은 좀 버리시고 얘기를 좀 나누신 다음에 원하면은 해도 되겠지만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의사결정을 본인한테 주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두 분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김영남, 조승복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일생을 살듯 오늘 하루를 공들여 살아라.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시간이니. 쇼펜하우어.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